네, 이번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의 활용 파트 중에서 직사각형과 직육면체를 채우는 유형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뭘로 채우냐면, 자, 여기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을 이제 정사각형으로 채워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정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네모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여기 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쭉쭉쭉 채우다 보면 여기 A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이 한 변의 길이의 약 배수여야 되죠. 그 말은 네모는 다시 얘기하면 A의 약수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세로로도 쭉 채우다 보면 여기까지 가득 채우게 될 텐데 여기도 네모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로의 길이, 큰 직육면체 세로의 길이의 약수가 돼야지만 남김없이 가득 채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네모라는 숫자는 A와 B의 공약수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A의 약수이면서 B의 약수이기 때문에 공약수가 되는 것이고, 그중 우리가 보통 물어보는 것은 문제에서는 가장 큰 정사각형,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네모의 이 파란색 이 가장 큰이라는 말에 의해서 네모라는 숫자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직육면체에서 정육면체로 채우는 문제에도 이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빨간색 정육면체로 이 직육면체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로도 채워야 되고 세로로도 채워야 되고 이 위로도 채워야 되는데 같은 논리에 의하면 이 네모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A와 B와 C의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가장 큰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 ABC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150, 세로의 길이가 90, 높이가 105인 직육면체 모양의 얼음을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로 남김없이 쪼개어 가능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얼음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 지금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가로의 길이가 150, 세로의 길이가 90, 높이가 105인 어떤 직육면체 얼음이 있는데 얘네를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로 남김없이 쪼개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쪼갤 때 가능한 큰 정육면체의 모양의 얼음으로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이 네모,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얼음의 한 모서리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 가로의 길이에도 약수가 되어야 되고 세로의 길이에도 약수가 되어야 되고 높이의 길이에도 약수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값들의 가장 큰 값,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최대 공약수 한번 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다들 5의 배수니까 5로 한번 나눠봅시다. 30이 될 거고요. 여기는 18, 여기는 21이 되네요. 그러면 3으로 한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10, 6, 7. 이 세 개의 숫자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최대 공약수는 여기 값들을 곱한 15, 즉 얼음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5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